이번에는 감전에 대한 보호 중에서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중절연과 강화절연은 사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림으로 여기에 이제 회로에 어떤 충전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얘가 충전부, 충전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 손을 닿으면 감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를 설치하죠? 우리가 외함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외함. 이렇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얘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이 이 충전부에 닿을 우려가 없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본절연이라고 합니다. 기본절연 또는 뭐 기본보호라고 하죠. 기본보호. 얘가 기본보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락사고가 발생이 되면 얘가 금속인 경우 사람이 닿으면 감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한 사람이 닿지 말아라 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절연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절연을 한 것, 이것을 우리는 이중절연 또는 보조절연 이렇게 얘기하죠. 보조절연. 이중을 하면 이중절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장보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충전부를 기준으로 보면 한 번 하고 한 번 더 절연을 했잖아요. 그죠? 충전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강화 절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그럼 보호대책의 일반 요구사항 볼게요. 이중 또는 강화 절연은 기본 절연의 고장으로 인해, 이게 기본 절연의 고장으로 인해 전기기기에 접근 가능한 부분에 위험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기에 위험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 다음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보호는 기본절연에 의하며 고장보호는 보조절연에 의한다. 그러니까 얘가 기본절연, 얘가 보조절연. 그러니까 기본보호는 기본절연으로 하고 고장보호는 보조절연으로 한다. 이때 기본 및 고장보호는 충전부 접근 가능한 부분의 강화절연에 의한다. 이게 강화절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번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감전에 대한 대책이 뭐 있었어요? 전원 자동차단, 이중절연, 전기적 분리, 특별저하, 추가적인 보호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전에 대한 보호가 이 이중절연이 유일하다. 다른 보호는 안 하고 이중절연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 보호대책이 유일한 보호대책이라면 관련 설비 또는 회로가 정상 사용 시 보호대책 효과를 손상시킬 수 있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감시가 되는 것이 입증되어야 된다. 말이 너무 어렵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여기에 손상될 우려가 있다라면 계속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데 요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면 그거를 손상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돼야 된다. 감시가 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콘센트는 사용하거나 사용자 허가 없이 부품을 변경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만 하는 것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콘센트를 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설비를 연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이것만 절연하는 건데 다른 설비가 얘랑 연결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기가 어떤 부품 변경이 돼서도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번의 항이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기본 보호가 뭐고 그 다음에 고장 보호가 뭐고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유일하다면 첫 번째 뭐란 얘기예요? 감시가 잘 돼야 된다.
손상되는 부분에 감시가 잘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콘센트 안 된다, 그죠? 그쵸? 세 번째, 부품 변경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뭐 이중 절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기적인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적인 분리는 전기적인 분리에 의한 보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단순 분리형 변압기를 쓴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이랑 동일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L, 얘는 중성선 이렇게 그려보자. 그럼 여기 이제 변압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변압기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순 분리형. 그러니까 1차 측과 2차 측 그냥 단순하게 분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전압도 220이고 여기에 전압도 똑같이 220이잖아요. 이때 여기에 외함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외함이 이렇게 있다.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럼 얘는 땅에 이렇게 서 있겠죠. 땅에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닿았다고 쳐요. 그럼 얘가 닿았으니까 전류의 통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의 통로가 이렇게 와서 얘를 통해 흘러서 얘가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이 없어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폐회로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폐회로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오는데 돌아가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없으니까 얘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안 흐르죠. 그럼 결국에는 인체에도 전류가 안 흐르죠. 그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감전사고도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전기적인 분리에 의한 보호이다.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즉 고장전류의 통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써야 되겠죠. 고장보호의 통로를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전기적인 분리에 의한 고장보호는 다음에 따라야 된다. 이제 전기적인 분리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죠? 전기적인 분리는 고장전류의 통로를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장전류를 감전사고를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적인 분리에 의한 고장보호는 다음에 따라야 된다. 첫 번째로는 분리된 회로에 최소 단순 분리된 전원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분리된 회로의 전압은 500V 이하이다. 중요한 거 뭐예요? 500V 이하여야 된다. 분리된 회로는 단순 분리된 전원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공급되어야 되며 전압은 500V 이하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분리된 회로의 충전부는 어떤 곳에서도 다른 회로, 대지, 보호도치에 접속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얘 다 포함해서 다른 회로나 또는 대지라던가 또는 보호 도체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연결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떠한 회로와도 연결되지 말아라.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고장전류의 통로가 생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열 케이블과 코드 기계적 손상이 받기 쉬운 전체 길이에 대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다른 곳과 대지와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상 가능 부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감시해야 된다. 이거야. 혹시라도 대지나 다른 기기나 또는 보호 도체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시를 하게 되고 기본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된 회로에 대해서는 분리된 배선계통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계속 분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다른 회로라든가 대지와 그리고 보호도체와 분리해야 된다. 이때 전격전압은 최대 공층전압 이상이고 각 회로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마항의 분리회로의 노출도전부는 다른 회로에 마찬가지로 또 뭐예요? 보호도체라든가 노출도전부라든가 대지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전기적인 분리, 회로의 분리, 전기 회로 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무조건 절연이 되게끔 하면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회로, 대지, 보호도체, 노출도전부와 연결되지 말아라.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는 특별 저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전사고, 감전보호에 있어서 고장보호에 있어서 특별 저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특별 저압에 대한 회로는 여기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L 선도체가 있고요. 여기에는 중성선 N 있고 여기에는 보호도체 PE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SELV나 또는 PELV에서 사용을 얘기한다. 그럼 SELV나 PELV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류 50V 이하, 그 다음에 직류 120V 이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변압기가 있다라고 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L1과 N이 이렇게 연결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L과 선도체와 중성선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 측은 이렇게 그리고 2차 측이 이렇게 요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는 요 2차 측에 대한 전압을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에 부하가 설치되어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부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SELV는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이 되어 있고요. 다른 것과 다 모든 부분과 절연이 되어 있는 거고 PLV는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호도체가 여기 외암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PELV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호대책의 일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면 특별 조합에 의한 보호는 다음에 특별 조합 계통의 보호대책이다. SLV라는 게 있고 PLV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전압은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항에 보시게 되면 특별조합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로부터 특별조합 계통의 보호분리, 특별조합 계통 간에는 기본 절연을 해야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라항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얘는 SELV가 PELV가 아닌 계통이에요. 그리고 얘는 SELV, PELV 인 계통이고 또 다른 얘도 마찬가지로 SELV, PELV가 맞는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조합이 아니고요. 얘는 특별조합이고 얘는 특별조합이에요. 그때 얘네들 간에는 보호 분리를 하라 이거예요. 분리를 하라 이거예요. 보호 분리. 보호 분리를 하고 똑같은 특별조합 회로 간에는 기본 절연만 하라 이거죠. 기본 절연을 하라. 이게 라 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SLV와 PLV용 전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SLV고 얘가 PLV잖아요. 얘네들의 전원이 뭐예요? 요거인 거죠. 얘네들이 전원이잖아요. SLV와 PLV용 전원에 대한 어떤 규정인 거죠. 전원에 대한 규정. 얘네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안전절연 변압기를 쓸 수 있어요. 얘를 안전절연 변압기. 안전절연 변압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절연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1차 측 전압이 1100V 이하, 1100V 이하. 즉, 요 기간의 전압이 1100V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2차 측은 교류이기 때문에 50V 이하이고요. 이 변압기의 용량이 단상 같은 경우에는 10kVA 이하이고 삼상 같은 경우에는 16kVA 이하의 변압기를,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변압기가 이제 안전절연 변압기다 이거예요. 문제에 나온다는 게 안전절연 변압기가 뭐냐? 1차 측은 1100V 이하, 2차 측 50V 이하이고 단상에서는 10kVA, 삼상에서는 16kVA 이하인 변압기를 우리는 안전절연 변압기다. 그러니까 안전절연 변압기를 SLV나 PLV의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떠한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디젤 발전기나 그 다음에 축전지와 같은 독립전원, 얘네들을 SLV나 PLV의 전원으로 쓸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전동 발전기도 쓸 수 있다. 근데 뭐예요? 이중 또는 강화 절연된 전동 발전기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저압에서 공급하는 안전절연 변압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고 시에도 출력 단자의 전압이 출력 전압이 규정 전압 이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출력 단자 전압이 어떤 규정된 전압을 초과하지 않는 그러한 전자장치. 얘네들을 뭘로? 이 SLV나 PLV의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LV와 PLV의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 회로는 뭐죠? 부하죠, 부하. 여기에 사용하는 부하, 여기에 사용하는 부하. 얘네들이 결국에는 회로인 거잖아. 여기에 사용되는 회로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볼게요. 충전부와 다른 SLV와 PLV 회로 사이에는 기본 절연을 하고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 또는 최고 전압에 대한 기본 절연 및 보호 차폐에 의한 SLV 이외의 회로에는 충전부로부터 보호 분리한다. 그러니까 1번, 2번 내용이 이거 똑같아요. SLV가 아닌 애들과 SLV가 맞는 애들, 이 두 개 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보호 분리해라 이거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 보시면 보호 분리해라. 그렇죠? 그리고 같은 SLV, PLV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절연해라 이거예요. 그게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3번은
SLV는 절연해라. 얘는 비접지잖아요. 비접지. 절연해라 이거죠. 회로는 충전부와 대지 사이에 절연해라 이거예요. 절연해라. PLV는 뭐예요? 접지하라잖아요. PL 회로 및 PL 회로에 의해 공급되는 기기의 노출 도전부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접지하라. 얘는 접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얘는 비접지하라. 얘는 접지하라. 그렇죠? 다시 이걸 정리하게 되면 SLV나 PLV에 사용되는 전원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거. 다음 중 SLV나 PLV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원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전원의 종류. 안전절연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독립된 전원이라든가 또는 전동발전기. 이중절연된 전동발전기라든가 그리고 사고 시에도 출력 단자 전압이 규정값을 초과하지 않는 전자장비 등은 얘네들의 전원으로 쓸 수 있고 회로 같은 경우에는 SLV가 아닌 회로와는 보호 분리를 하고 동일한 SLV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본 절연을 하라라는 얘기고 SLV는 회로를 비접지시키고 대지와 절연하라는 얘기고 PLV 같은 경우에는 금속재 외암 같은 경우는 대지와 접지하여라. 이게 다란 얘기예요. 전압을 낮춰서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SLV와 PLV 계통의 플러그와 콘센트는 다음에 따라야 된다. 이거 뭐예요? 아까 FELV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전용의 콘센트를 쓰고 전용의 플러그를 쓰고 SLV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접지하라 이런 얘기죠. 1번, 2번, 3번 내용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플러그는 다른 전압 계통에 꽂을 수 없어야 되고 콘센트는 다른 계통의 플러그를 꽂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SLV용 전용 콘센트와 플러그를 사용하라는 얘기고 SLV 같은 경우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대지와 접지하라. 아니 접지하지 말아라. 비접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콘센트는 보호도치에 접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LV는 대지, 다른 회로의 노출 도전부 또는 보호도치에 그러니까 SLV는 무조건 절연하라는 얘기예요. 접지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번에 건조한 상태 다음의 경우 기본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 이거 문제 나오기 딱 좋다. 다음 건조한 상태에서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SLV 같은 경우 뭐라고요? 비접지잖아요. 교류 25V 또는 직류 60V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PLV도 똑같이 교류 20V, 60V를 초과하지 않고 얘는 노출 도전부 및 충전부가 보호도치에 의해 주접지 단자에 접속된 경우 그러니까 얘는 비접지인 거고 얘는 접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조한 상태에서 다음의 경우 기본 보호가 뭐예요? 기본 절연이죠.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우선 전압이 낮아야 돼요. 더 교류 25V, 직류 60V 초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5V 이하, 60V 이하에서 SLV는 비접지 회로일 거고 PLV는 충전부라든가 또는 금속재 외암이 어디에? 주 접지 단자에 접속된 경우에는 뭐야? 기본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 전압이 더 낮아지면 그냥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선은 건조해야 돼요. 건조한 장소에서 교류 25V 그렇죠? 직류 60V 이하이면서 SELV는 뭐라고요? 얘는 비접지이고 PLV는 뭐라고요? 충전부나 금속재 외암을 어디에다가 주 접지 단자에 접속한 접지를 하면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본 절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압이 교류 몇 볼트? 12V 직류 30V 요거 이하이면 그냥 기본 절연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전압 나오기 딱 좋다. 그죠?
요거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라. 자, 다음에 안전을 위한 보호 종류 중에서 추가 보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추가 보호에서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보호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한다. 그리고 뭐야? 등전이 본딩을 하면 되잖아요.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하면 된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추가 보호에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 게 있고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속계 기기와 개통 외 도전부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뭐 기본 보호 방법, 장애물 접촉 범위 밖에 배치, 뭐 숙련자와 기능자의 통제 또는 감독이 있는 설비에 적용하는 보호 대책,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감전에 대한 보호에서는 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와 추가적인 방법인데 추가되는 것에는 누전 차단기나 보조 보호 등전의 본딩을 하면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